직경 6mm의 비비탄이 시속 350km로 날아옵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도 눈으로 쫓기 힘들 것 같은 상황. 그러나 현존하는 최강의 검객 미치이 이사오는 이걸 반으로 베어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의 엄청난 재능과 노력에 더불어 무려 1200년에 달하는 일본 검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전세계 검술 중 최고로 꼽힌다는 일본 검도, 다시 말해 켄도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0만 인플루언서 되라미도 함께하는 상남자 체드 티셔츠. 15년째 무패를 기록 중인 세계 복싱 챔피언 최현미까지 여자가 입어도 참 잘 어울리는 체드 티셔츠입니다. 이외에도 극진 가라데 베이스 MMA 파이터 뚝배기 사범님, 김동현 선수의 애제자 코리안 타이슨 고석현, 한국 여성 킥복싱 챔피언 돌진 김진솔 선수, AFC 연예인 격투기 챔피언인 트롯 파이터 이대원 선수, 뜨거운 바디샷으로 원 챔피언십에서 활약 중인 권원일 선수, 그리고 저와 함께 UFC를 중계하고 있는 최민준 캐스터까지 이렇게 또 유명인들,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또 체드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셨는데요. 체드 티셔츠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보시죠. 사무라이는 헤이안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층을 호위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 자체로도 높은 신분임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무로마치 시대에 접어들자 권력 쟁탈을 위한 무력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검법이 발달하고 유파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생고쿠 시대에는 국가 권력이 추락함에 따라 개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라이들의 무술 실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에이야스가 권력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에도 시대. 비록 대규모 전쟁은 없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가 지켜야 했고, 이에 검술을 보다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됩니다. 처음에는 진검 대신 목검으로 대련했지만 그조차 위험하다는 이유로 죽도로 대체되었고, 호구 역시 이 시기에 정착되면서 개인 간의 대련 연습이 비약적으로 퍼졌는데요. 당시에는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영상 초반에 소개한 발도술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사무라이 하면 떠오르는 미야마토 무사시는 생고쿠 시대가 종결된 뒤 아직 혼란이 남아있던 시국에 태어나 에도 시대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사무라이의 역사는 메이지 유신에 접어들면서 끝을 맞이하죠.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이 통일 국가를 형성하자 사무라이들의 특권을 박탈하기 위해 패도령, 즉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에 반발한 사무라이들과 정부군 사이에 세인한 전쟁이 발발했죠. 이런 과정을 거쳐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농사꾼이 되거나 뿔뿔이 흩어졌지만 검술은 오히려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순사들에게 검술을 장려하자 자연스럽게 도장이 생기게 되었고, 단순히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닌 정신수양도 가르치게 되면서 살벌하기만 했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층들만의 특권에서 어느새 민간인들에게도 전파된 검도. 이것이 오늘날의 스포츠, 취미생활, 그리고 무술로 정착된 것은 바로 쇼와 시대였으니 1928년 천황이 전국의 검사들을 불러 모아 무술 대회를 개최하면서 검술을 수련하던 모든 이들이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황이 직접 경기를 관람했던 이 천란 시합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열렸는데요. 그동안 검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유파들 간의 검술 정립과 도장 확대, 규칙 제정 등 기초 틀이 구축되었고, 검도뿐만 아니라 유도나 가라데 같은 다양한 무술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의 검도 금지령이나 죽도의 변천 과정, 한국과의 교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들만 추렸으며, 혹시 방금 제가 한 설명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도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1대1로 진행되며 도복을 입고 손목과 상체, 머리에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타격 가능 부위는 머리와 손목, 허리, 목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건드리기만 해도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강하게 쳤을 때만 인정되며 타격과 동시에 기압을 넣어야 되고 죽도의 끝단으로 때려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득점에 성공할 경우 그대로 한 세트가 종료되며 다시 중앙에 마주서서 다음 세트를 진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한 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규칙이 생긴 것은 죽도를 진검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이죠. 만약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손목을 맞을 경우 칼을 놓치거나 손이 잘리게 되고 허리나 머리, 목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정타가 들어간다면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면 타격이 인정되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쇼토간 가라데와도 매우 흡사한데요. 애초에 가라데의 원형인 오키나와 테가 맨손으로 무기를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나 기술, 규칙 등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검도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왼발 뒤꿈치는 항상 들어야 하며 죽도는 야구 방망이를 쥐듯이 오른손이 위, 왼손이 아래를 잡습니다. 공격의 경우 내리치기와 동시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전진에는 앞발이, 후진에는 뒷발을 먼저 움직이며 타격기의 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타격 가능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공격 기술이 다양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정수리, 오른머리, 왼머리, 허리, 역허리, 손목, 목 찌르기가 있고 이게 큰 공격과 작은 공격으로 나뉘어지지만 무협영화 같은 공방이나 화려한 동작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시합에 들어가면 선굵은 공격 속에 빠르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손목 머리나 머리 허리처럼 컨비네이션이 자주 쓰이는 것도 있지만 가마 돌리기, 죽도 눌러치기, 밑 손목치기, 한손 머리치기, 양손 찌름 등 격투기로 따진다면 페인트나 스톰핑, 패링, 레벨 체인지, 슈퍼맨 펀치 같은 이런 수싸움이나 변칙 공격, 방어와 카운터에 관련된 기술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도는 반복 동작과 대련을 통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앞발 페인트나 공격을 예측한 받아치기, 순간 거리를 깨는 타돌로 일합승부를 내기도 하죠. 결국 신체 능력보다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만 수련한다면 누구든지 좋은 기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브록 레스너와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검도로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선수는 피지컬만 보면 키 31cm에 몸무게 60kg 차이로 사실 격투기에서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이지만 검도에서는 존슨에게 승산이 있는 것을 넘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체격 차이가 워낙 심각해서 레스너는 머리밖에 공격할 수 없겠고 이 틈에 스피드가 훨씬 빠른 존슨이 허리치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다소 과장된 예시이기는 합니다만 이처럼 검도는 투기 종목 중에 신체 조건의 유불리가 가장 작은 편인데요. 때문에 검도에서는 체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별의 차이 또한 다른 무술에 비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남녀노소 체격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검도는 정신수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검도의 수련 과정에는 보통 명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할 일이 없는 명상을 꾸준하게 체험할 수 있고 기본 동작 하나하나가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죠. 이 밖에도 죽도를 다루는 과정에서 2두와 3두, 전완근이 발달되며 서 있는 자세가 교정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투기 종목임에도 부상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죠. 물론 발바닥이 까지거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보호구가 막아주고 몸싸움이 적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검도는 보호구가 있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꽤나 아픈 편입니다. 죽도로 머리를 맞게 되면 쨍 하는 고통과 함께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머리에 쓰는 호면의 경우 오토바이 헬멧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충격 완화 효과가 미미한 편이며 손목을 맞게 되면 짜증이 날 정도로 짜릿한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검도는 도복, 죽도, 면수건, 호구 등 필수 장비가 많아 초기 비용이 높은 편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호구는 세탁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땀 냄새에 절어버리거나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종류에 따라 세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상당한 귀찮음을 유발합니다. 덧붙여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 하나씩은 검도 도장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갈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격투기 컨텐츠가 올라오면서 특히 일반인과 선수가 붙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사실 투기 종목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배운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는 실전에선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종목이 단언컨대 검도입니다. 먼저 다른 종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복싱을 5년 이상 수련한 플라이급과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헤비급이 붙는다면 체급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헤비급 선수가 운동에 재능이 있거나 격투 센스가 있다면 해볼 만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레슬링과 주짓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에서 최용만 선수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를 굴려버린 것을 보면 체급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도의 경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과 단 몇 개월이라도 수련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만약 일반인과 수련자가 100%로 붙는다면 일반인은 수련자의 첫 공격을 절대로 막을 수 없으며 체급도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 차이를 좁힐 만한 그 어떠한 방법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검도는 조금만 배우더라도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무술입니다. 무기를 다룰 줄 알게 되면 신체 조건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설령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으니 바로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우산이 아니라면 딱히 죽도를 대체할 무기가 없으며 요새는 호신용품으로 휴대용 3단봉이 나왔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요건에 위배된다고 하니 사실 위급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또한 검도에는 사실상 몸싸움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마 과거에는 검술에 몸싸움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검도 경기를 보면 서로를 미는 형태, 즉 몸받음이나 코등이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검을 놓고 유술로 들어가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거에는 유도와 결합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타격만 남아있는 가라데처럼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무술, 검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검은 예로부터 모든 나라에서 무기나 호신용품으로 쓰여왔고 저마다 다른 형태로 검술이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격투기가 생기면서 맨손 격투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듯이 이런 무기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면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